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바보야 문제는 경자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꼭 마주치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입니다. PER, PBR, ROE, EPS, 그리고 EBITDA까지. 증권사 화면을 켜면 이런 용어들이 잔뜩 나오는데 뜻을 모르니 그냥 남들이 좋다는 종목을 따라 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이 용어들이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어려운 수식 없이 우리 동네 치킨집 하나를 예로 들어서 이 모든 용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 즉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사면 나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의 아주 작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사를 가게에 비유할 겁니다. 여러분이 동네에 있는 치킨집 하나를 통째로 사서 주인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치킨집을 예로 들면 모든 용어가 술술 풀립니다. 우리 예시 치킨집의 조건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 치킨집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순수한 이익, 즉 순이익이 1,000만 원입니다. 세금이며 재료비며 인건비를 다 빼고 남는 진짜 내 돈이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치킨집을 통째로 사려면 1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 가게 전체의 가격을 주식에서는 시가총액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모든 주식을 다 합친 가격, 즉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데 드는 값이죠. 이 두 개의 숫자, 순위 1,000만 원과 가격 1억 원만 기억하시면 절반은 끝난 겁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이 가게가 원래 가진 재산도 정해두겠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냉장고, 튀김기 같은 집기, 통장 잔고를 다 합치고 빚을 뺀 순수한 재산이 5,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 가격 1억 원, 1년에 버는 돈 1,000만 원, 가진 재산 5,000만 원. 오늘 나오는 모든 용어가 바로 이 세 숫자를 이리저리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복잡한 수식이라고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용어, PER을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ER은 Price Earnings Ratio의 약자입니다. P는 Price, 즉 가격입니다. E는 Earnings, 우리말로 이익입니다. R은 Ratio, 비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셋을 붙이면 Price Earnings Ratio, 우리말로 주가 수익 비율이 됩니다. 풀어서 말하면 가격을 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안에 이미 계산법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게 가격을 1년 순이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치킨집은 가격이 1억 원이고 1년에 1,000만 원을 법니다. 1억을 1,000만으로 나누면 10이 나옵니다. 즉 이 치킨집의 PER은 10배입니다. 그럼 이 10배라는 숫자가 무슨 뜻일까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이 가게를 1억 원에 샀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버니까 딱 10년을 모으면 내가 낸 원금 1억 원을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ER을 흔히 원금 회수에 걸리는 횟수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PER이 10배면 10년, 5배면 5년, 20배면 20년이 걸리는 거죠. 당연히 이 숫자가 낮을수록 원금을 빨리 뽑으니 저렴하다, 즉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반대로 PER이 높으면 그만큼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PER을 높게 쳐준다는 건 지금은 조금 비싸 보여도 앞으로 이익이 쑥쑥 늘어날 거라고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회사는 원래 PER이 높습니다. 반대로 PER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는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같은 업종끼리 비교할 때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치킨집은 치킨집끼리, 은행은 은행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PER을 이해하셨다면 그 짝꿍인 EPS도 자동으로 이해됩니다. EPS도 영어 약자입니다. Earnings per share의 약자로 E는 아까 나온 Earnings, 이익입니다. P는 per, 당이라는 뜻이에요. S는 share, 주식 한 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Earnings per share, 우리말로 주당 순이익이 됩니다. 말 그대로 주식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입니다. 우리 치킨집을 만약 100개의 조각, 즉 100주로 나눠서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 순이익이 1,000만 원이니까 이걸 100주로 나누면 한 주당 1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이 10만 원이 바로 EPS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수록 이 EPS가 올라가고 EPS가 꾸준히 오르는 회사가 결국 좋은 회사입니다. 참고로 아까 배운 BER은 주가를 이 EPS로 나눈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를 회사 전체로 보느냐, 한 주 기준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용어 PBR로 넘어가겠습니다. PER이 회사가 얼마나 버느냐를 봤다면 PBR은 회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를 봅니다. PBR도 세 글자 약자입니다. P는 여기서도 price, 가격입니다.
B는 book value, 우리말로 장부 가치인데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재산을 뜻합니다. 회사 장부에 적힌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은 역시 ratio, 비율이죠. 그래서 price book value ratio, 우리말로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됩니다. 가격을 순 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순자산이 뭘까요? 우리 치킨집이 가진 재산을 다 더해봅니다. 가게 보증금, 튀김기와 냉장고 같은 집기, 통장에 있는 현금까지요. 그런데 이 가게가 은행에서 빌린 빚도 있겠죠? 가진 재산에서 이 빚을 뺀 것,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몫인 재산이 바로 순자산입니다. 다른 말로 자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치킨집의 순자산은 앞에서 정해둔 대로 5천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가게 문을 닫고 모든 걸 정리해서 빚을 다 갚고 나면 내 손에 5천만 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을 회사의 청산가치, 즉 문 닫았을 때 남는 진짜 알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자산도 한 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BPS, 주당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BPS도 약자인데 B는 book value, 순자산입니다. P는 per, 당, S는 share, 한 주죠. 그래서 book value per share, 주당 순자산입니다. 우리 치킨집을 100주로 나눴으니 순자산 5천만 원을 100으로 나누면 한 주당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이 BPS입니다. 한 주가 실제로 깔고 앉은 재산이 50만 원어치라는 뜻이죠. 앞서 EPS가 한 주가 버는 돈이었다면 BPS는 한 주가 가진 재산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하나는 벌이, 하나는 재산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PBR을 계산해 봅시다. 가게 가격 1억 원을 이순자산 5천만 원으로 나눕니다. 1억 나누기 5천만은 2입니다. 즉 PBR은 2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 가게가 가진 알맹이 재산은 5천만 원어치인데 시장에서는 그 2배인 1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PBR 1배입니다. PBR이 1배라는 건 가게 가격과 실제 가진 재산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PBR이 1배보다 낮다면 예를 들어 0.5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5천만 원어치 재산을 가진 가게를 2,5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가게를 사서 바로 문 닫고 재산만 팔아도 이득이 남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PBR이 1배 아래로 내려간 종목을 두고 저평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도 바로 이 PBR이 낮은 회사들의 가치를 끌어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PBR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재산이 많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팔리지 않는 낡은 공장이거나 돈을 못 버는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요. 싸다고 다 보물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ROE입니다. ROE는 세 글자, 약자입니다. R은 return, 우리말로 돌아오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O는 on에 대한이라는 연결어고요. E는 equity, 자기자본, 즉 내 미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return on equity, 우리말로 자기자본 이익률이 됩니다. 내 미천에 대해 돌아온 이익이라는 뜻이죠.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딱 하나입니다. 내 미천으로 얼마나 잘 벌었나, 즉 장사 실력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우리 치킨집은 순자산, 즉 내 미천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순이익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1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나누면 0.2%로 하면 20%입니다. 즉 이 치킨집의 ROE는 20%입니다. 내가 가진 미천 5천만 원을 굴려서 1년에 그 20%인 1천만 원을 벌어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장사 실력일까요? 두 개의 치킨집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A 치킨집은 미천 5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법니다. ROE 20%죠. B 치킨집은 미천이 1억 원이나 되는데 똑같이 1천만 원을 법니다. 그럼 ROE는 10%입니다. 똑같이 1천만 원을 벌어도 더 적은 미천으로 벌어낸 A 사장님이 훨씬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ROE가 높은 회사가 자기 돈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좋은 회사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유명한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이 ROE입니다. 보통 ROE가 매년 꾸준히 10%가 넘으면 괜찮은 회사, 15%가 넘으면 아주 훌륭한 회사로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ROE는 한 해만 반짝 높은 것보다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높은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대박이 난 가게보다 매년 착실하게 잘 버는 가게가 진짜 좋은 가게니까요. 또 하나, ROE가 높더라도 그게 빚을 잔뜩 끌어와서 억지로 만든 숫자는 아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남의 돈을 많이 빌리면 내 미천은 작아 보이니 ROE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빚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ER은 얼마나 버는지 대비 가격, PBR은 가진 재산 대비 가격, ROE는
미천 대비 장사 실력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종목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셋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회사, 즉 ROE가 높은 회사는 재산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PBR을 높게 쳐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 지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조금 어려워 보이는 EV, EBITDA입니다. 이름만 보면 겁이 나지만 이것도 결국 PE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ER은 내가 살 때 내는 가격만 봤는데 EV, EBITDA는 여기에 빚까지 포함해서 더 정직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먼저 EV부터 보겠습니다. EV는 두 글자 약자로 E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뜻하고 V는 밸류, 가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우리말로 기업 가치입니다. 우리가 치킨집을 1억 원에 산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이 치킨집이 은행빚 3천만 원을 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를 사면 그 빚도 내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가게를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1억 원에 빚 3천만 원을 더한 1억 3천만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렇게 가격에 순수한 빚까지 더한 진짜 인수 비용이 바로 EV입니다. 반대로 빚 대신 현금이 두둑한 회사라면 그만큼 빼주고요. 다음은 EBITDA입니다. 이 용어가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긴 약자라 겁이 나실 텐데 하나씩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건 5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E는 earnings, 이익입니다. B는 before, 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I는 interest, 이자입니다. T는 tax, 세금이죠. D는 depreciation, A는 amortization, 둘을 합쳐서 감가상각비라고 부릅니다. 감가상각비란 기계나 건물이 시간이 지나며 낡아서 줄어드는 가치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EBITDA를 통째로 풀면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에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 가게가 순수하게 장사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순이익은 세금이나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 같은 여러 항목을 다 뺀 최종 금액이었죠. 그런데 EBITDA는 그런 것들을 빼기 전에 오직 영업 그 자체로 얼마나 현금을 만들어내는지를 봅니다. 회사마다 빚 규모나 세금 사정이 제각각이라 그런 조건을 걷어내고 순수한 장사 능력만 비교하기 위한 지표인 거죠. 그래서 EV를 EBITDA로 나눈 EV, EBITDA는 PER과 똑같이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면 몇 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나를 보여줍니다. 다만 빚까지 계산에 넣기 때문에 더 냉정하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회사는 PER로만 보면 싸 보여도 EV, EBITDA로 따지면 실제로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지표를 즐겼습니다. 이 숫자 역시 낮을수록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걸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치킨집으로 다시 요약할게요. 이 가게를 1억 원 주고 사는데 PER은 몇 년 만에 그 돈을 벌어서 회수하느냐, PBR은 가게가 실제로 가진 재산 대비 얼마나 비싸게 사느냐, ROE는 사장님이 미천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느냐, 그리고 EV, EBITDA는 가게 빚까지 다 떠안고 봤을 때 몇 년 만에 본전을 뽑느냐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보니 어려운 영어 약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따지는 것과 똑같은 상식이었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종목을 고르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회사를 살펴보는 여러 개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숫자만 보고 사거나 팔면 안 되고 여러 지표를 함께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PER, PBR, ROE, EB, EBITDA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이제 증권사 화면이 더 이상 외계어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